궁전에도 또 막 이게 요새 지역의사제 때문에 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와 또 사교육에서도 이게 저는 지방권 서울을 제외한 경인권에서 중학교를 올해 좀 저기 비수도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뭐 이런 단서가 좀 달려 있었어요. 이게 지금 지방권 의대 들어가려면은 중학교는 전국 온 천지에 나와도 괜찮아요. 고등학교가 딱 고의대 충북대 의대 쪽에 딱 고등학교를 다니면은 그 충북대는 지역인재로 갈 수도 있고 지역의사제로 갈 수도 있고 그렇게 돼 있는데 오늘 지금 보건복지부 다시 입법 예고를 다시 해서 조금 전에 뭐냐면은 중학교도 충북대 근처에 다녀야 된다. 그래서 이게 좀 전에 나와가지고 이게 제 속으로는 이 복개탄 얘기인지 막 이런 얘기인지 이러다가 진짜 지역의사제는 진짜 엉뚱한 애들이 들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단서가 이렇게 많아가지고 중학교도 뭐 원광대 근처에 다녀야 돼요. 근처에서 중학교도 나와야 되고 고등학교도 그 지역에서 나와야 되고 이런 단서가 다 달리면은 이 지역인재 전형도 꽤 합격선이 3.5등급 차이가 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현재도 지금 지역인재 전형이 이렇게 되면은 잘하면 지역의사 전형 같은 경우에는 미달되기도 하고 그럴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2027학년도부터 또 적용이에요. 이게 뭔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경상도에서 중학교를 나왔는데 고등학교를 전라도에 가서도 하면은 전라도에 있는 지역의 지역의사 전형이 원서 못 내요. 아예 그냥 처음부터 거기 전라도에 있었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 아버지 엄마 직장 따라서 전학 갔으면은 그것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저기에 재원이 저게 될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재원이 저만큼 나올까 그러면은 야 오부지리로 대학 막 들어간 애들도 생기고 또 하다 보면은 글쎄요라는 지금 현재 작년에도 지금 의대 모집 정원이 축소돼가지고 이런 뉴스가 크게 안 나가지고 그렇지 지금 3.5등급 차이에 벌써 현재 지역인재 전형도 이 현재 지역인재 전형은 그래도 지역에서 의대 나오면은 온 조선 천지에서 의사활동 다 할 수 있는 제도거든요 이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역인재 전형은 학생 수에 따라 가지고서 이렇게 되는데 지역의사제 전형은 중고등학교를 다 그게 나왔다라는 전제하가 붙어보면 그 재원이 얼마만큼 공통분모가 생길까 그리고 그 지역에서 공부 좀 잘하는 1등급 되는 학생들이 그 뭐하려고 지역의사제 가겠어요. 지역인재 가고 소수도권 가고 일반 전형 어디 가 부르지. 여기는 정말로 남아있는 학생들이 해서 글쎄요 한 3등급 로컬한 데서 한 3등급 정도가 내신 정도가 얼마만큼 밸류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거 들어가 있다고 하면은 대학 내에서도 야 저쪽 반하고 이쪽 반하고 수업도 못하겠다는 얘기 나오기도 하고 이러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되긴 하는데 어쨌든 이건 일반 입시에서는 굉장히 2027학년도부터 또 적용이 돼요. 엊그제까지만 하더라도 올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나 재수생들은 중학교는 지역에 상관없다. 그래서 그 동네 고등학교만 나오면 된다. 이렇게 하고 있다가 오늘 아침에 갑자기 지금 입법 예고는 중학교부터 나와야 된다. 이걸 또 탁 봐가지고 정말 기사가 막 나오기 시작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 변수가 또 좀 생긴 것 같고 그러네요. 일단 지금 돌아가는 상황 잠깐만 말씀드리고 올해 2027학년도 입시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주목할 것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이 페이지 보시면은 일단 추가 모집 오늘부로 다 끝났습니다. 이제 모든 입시가 2026학년도 입시는 오늘 2월 27일부로 다 종료입니다. 오늘까지 못 뽑으면 그냥 빵꾸예요. 그래서 대학으로 봤을 때 비충원상으로 하는 거고 의대, 한의대, 약대, 치대 뭐 예상대로 뭐 400대 1 평균이 400대 1 나왔고 계명대학교 655대 1 뭐 대전대학교 한의대 535대 1 뭐 약대도 637대 하여튼 5,600대 1 다 넘었고 어쨌든 추가 모집도 원서 내는 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의대, 약대, 치대 뭐 600대 1 뭐 아파트 청약보다 더 높다 이렇게 기사 뜨고 있대 지금. 그래서 현재 상황 그렇게 나오고 4페이지 일반 대학도 심상치 않게 경쟁률이 올라갔습니다. 일반 대학도 한국항공대학교가 지금 686대 1
전체 개를 보니까 72,412명이 지원했고 작년에 59,809명, 12,603명이 더 지원해서 21% 증가됐다. 오늘 날짜로 추가 모집에서도 떨어진 애들도 작년보다 20% 많습니다. 주요 대학만 놓고 보면은. 그러면은 얘네들도 오늘부터 이제 이미 학원 다니고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어쨌든 불합격 통보는 받았겠죠. 그래서 뭐 학부모들이 이상한 전화만 오면 섬뜩 놀라기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어제까지. 그래서 오늘 최종 등록받고 지금 현재도 못 뽑은 대학들은 지금 학교 공지가 되어서 오늘 오후 뭐 몇 시까지 해가지고 이건 선착순 모집이에요. 와서 전화하면 돈 내면 바로 갈 수 있는 그걸로 일단 오늘 끝났는데 추가 모집 상황도 일단은 뭐 요 정도 상황. 뭐 일반 수시 정시 추가 모집 다 끝났습니다. 의대치대 한의대 약대 선호도 수의대 선호도 그냥 거의 막판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고 주요 대학 들어가는 것도 역시 올해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수시, 정시, 추가 모집 모두 다 탈락 규모가 작년도보다는 좀 현재 크게 증가한 상황이고 정시에서는 한 10% 정도대가 더 탈락 규모가 발생을 했던 거고 추가 모집도 지금 한 21% 주요 대학 기준으로서 일단 탈락자가 더 많다. 어쨌든 작년도 2026학년도 종합 결산해 보면은 수시고 정시고 추가 모집이고 다 어려웠다. 역대 어려운 상황이었고 가장 탈락자도 많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5페이지 2027학년도 이제 입시가 시작되는데 당장 3월 24일 날 모의고사 시작됩니다. 3월 모의고사는 고등학교 3학년만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2022학년도부터 통합수능이 도입됐기 때문에 우리가 염두를 해둬야 되는 게 뭐냐, 국어에서 언어 매체하고 합부가 작문이 얼마만큼 선택자가 줄을 섰느냐가 3월 24일 날 처음으로 결과가 나옵니다. 수학도 확률과 통계, 그 다음에 미적분이 얼마만큼 줄을 섰느냐, 여기에 따라서도 이제 입시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고 5월 달에 되는 시험에서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처음으로 과학탐구의 2과목까지 펼쳐서 보는 첫 시험입니다. 그래서 사탐 런 현상이 어느 정도 강도 있게 나타났느냐, 2과목 선택자가 늘었느냐 줄었느냐, 어떤 과목에서 지금 과목이 줄고 늘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가장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시험이 5월달 시험입니다. 여기에 관련된 기사들도 나오고 하면 살짝의 수정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국어 수학에서 선택 과목의 비중이 어떻게 달라졌느냐인데 관심 포인트 6페이지 보시면은 최근 5년간 옛날에 3월달 교육청 모의고사는 아무도 신경 안 썼는데 언제부터 신경 썼느냐, 2022학년도부터. 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1학년, 2학년 때는 언어 매체 합법과정 이런 나눠서 보는 시험이 아니라 국어 시험 이렇게 받고 수학 시험 이렇게 봤던 것이 나눠서 보는 첫 시험인데 재수생들한테 이게 왜 변수가 되냐면은 올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무슨 과목에 더 많이 줄을 서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시점상에서 아리까리한 학생들을 갈아타게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작년도에는 국어에서는 합법과 작문이 갑자기 선택자가 늘었어요. 언어 매체가 점수도 더 잘 나오고 더 잘 나온다 했는데 이상하게 선택은 합법과 작문이 더 늘었고 작년도에 3월 달에 결과적으로도 그렇게 됐습니다. 작년 본수능에서도. 그리고 수학은 지금 현재 확률과 통계가 많이 늘었고 미적분이 줄었다. 이걸 가지고 문과가 늘었냐 이과가 늘었냐 막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이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때는 확률과 통계는 좀 문과가 늘었다 얘기했는데 이거 요즘 이과 애들도 확률과 통계를 많이 선택해서 이거 문과 이과 특정하기가 좀 어렵지 않았겠느냐 했는데 결국 수시에서도 문과 경쟁률이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추세를 살짝 보면은 올해 또 문과이과 추세도 좀 알 수 있고 또 어떤 과목에서 저는 작년하고 오늘 지금 마지막 요 대입 설명회까지 국어는 언어 매체로 웬만하면 갈아타라, 그쪽을 선택하라, 수학에서 미적분은 웬만하면 선택을 하라, 이런 메시지 전달은 제가 2022학년도 통합수능 도입 이래 최고의 강도 높게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이게 3월 달에 내가 어떻게 반영될지 모르겠는데 아마 재수생들은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언어 매체 그 다음에 수학에서는 미적분 쪽으로 갈아타지 않았을까 싶은데 올해 3월 24일 보는 시험은 요 패턴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한번 눈여겨볼 필요는 있고 7페이지 언어 매체 합법과 작문 3월달에 본 시험이 언어 매체가 합법과 작문보다 평균 100점 만점 중에서 평균이 계속 높네요. 지금 3월달 봐요. 올해도 3월달 봤던 시험에서 이게 언어 매체가 평균 점수가 높게 형성이 되면 올해도 언어 매체를 선택한 아이들이 국어 공부는 더 잘한다. 그래서 같은 점수를 맞더라도 본수능에서도 국어가
국어에서 언어 매체가 합법과 작문보다는 표점이 높게 형성될 것이다. 예측치가 그대로 나오고 아마 거의 그대로 적중될 겁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연속으로 왔습니다. 그랬고 그 다음에 3월달 교육청 모의고사 봤을 때 언어 매체 합법과 작문 보면은 1등급 커트라인이 언어 매체 2022학년도에 합법과 작문은 92점일 때 언어 매체는 89점. 모든 연도가 지금 현재 합법과 작문이 언어 매체보다 지금 1등급 커트라인 높죠. 45문제 중에서도 어쨌든 한두 세 문제를 더 잘 풀어야 된다라는 각오를 합법과 작문 선택한 학생들은 해야 되고 언어 매체를 선택한 학생들은 어렵더라도 밀고 나가면 표점에서 유리할 것이다라는 건데 만약에 올해 3월 달에도 이런 패턴이 그대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저도 시험 채점 결과 나오면 바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테니까 이렇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합법과 작문을 선택한 학생들은 어떻게 하든 한두 문제를 내가 더 풀어야 된다라는 부담이 발생을 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언어 매체는 올해도 굉장히 컨디션적으로 괜찮다. 내가 한 문제라도 더 잘 풀면 점수는 무조건 잘 나올 수 있는 구도가 형성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현재 제 예상했을 때는 무조건 언어 매체가 더 높게 나타나지 않을까 싶어요. 이유는 의대치대, 한의대, 수의대 학교들이 다 언어 매체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그 다음에 8페이지 수학도 3월달 교육청 모의고사 계속 쭉 보면은 미적분이 30문제 풀어서 100점 만점 중에서 확률과 통계보다 계속 앞서고 있죠. 상당히 앞서고 있죠. 평균 점수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게 올해 3월 달에도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올해 같은 30문제 중에서 원점수가 똑같은 점수로 하더라도 미적분의 확률과 통계보다 앞선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3월 24일 날 결과 한번 보면은 되고 이 평균 점수의 차이가 물론 난이도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이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는지 좀 더 좁혀지고 있는지도 보면은 조금 더 잘하는 애들이 올해 미적분에 더 많이 쏠렸다 하면은 미적분 선택이 괜찮은 선택입니다. 결과적으로 그 평균 점수 높은 게 나한테 표준 점수의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 실력과 무관하게 한 1에서 한 3, 4점대까지는 덤으로 받을 수 있는 점수 구도가 형성되는지 안 되는지는 올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3월달 보는 시험 보면 알 수 있고 3월달에 5년치 예습 봤더니 미적분화 확률과 통계 1등급 무조건 확률과 통계가 미적분보다는 커트라인 점수가 높죠. 30문제를 풀더라도 한두 세 문제 정도는 무조건 더 풀어야 된다는 거. 이 부분 일단은 3월 24일 날 교육청 모의고사를 재수생들도 문제 다운받아서 한번 풀어보시고 이 문제를 풀어보고 난 다음에 1등급, 2등급, 3등급이 커트라인지 몇 점이었는지를 봐보고 내가 올해 세 판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랑 시험을 겨루어 봤을 때 내가 경쟁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 시험 범위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시험 범위인 거니까 내 스스로 뭔가 기본 개념 학습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점검도 한번 해보고 또 작년도의 고3 때하고 그 상황이 다르니까 올해 고3들의 상황으로 봤을 때 언어 매체 합법과 작문 미적분 확률과 통계 어떤 학생들이 지금 현재 갈아타고 배열되고 있는지 보면서 같이 시험을 보면서 비교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는 건 의미가 있습니다. 왜? 고3이 세 판이 좀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9페이지 보면은 탐구 과목의 상황은 일단 사회문화하고 생활연리가 5년 동안 쭉 추세로 봤을 때는 뭐 집중도가 거의 한 63%, 거의 70% 가까이 지금 가고 있는 건데 이게 어느 정도 지금 갈아탔는지 일단 사회문화하고 생활연리가 증가가 어느 정도 됐는지를 작년이랑 보면 올해 사탐 런 현상의 강도에 대한 초반 시그널이 나옵니다. 그래서 올해 3월달 24일에 보는 교육청 모의고사에서 사회문화와 생활연리가 얼마나 늘었느냐 줄었느냐 지금 재수생은 지금 현재 아직까지 모르니까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상황판을 보면은 사탐론 현상이 작년도보다는 굉장히 강도 높아졌다 안 높아졌다라는 것을 3월 24일날 교육청 모의고사에서 일단 확인을 할 수 있고 과학탐구는 3월달에 보는 시험은 2과목이 이렇게 없습니다. 5월달부터 2과목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3월달에 일단 선행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과목에 더 몰리고 줄어들고 있는지를 일단 확인이 가능한 거고 예를 들어서 화학 같은 경우는 급격하게 지금 줄어들고 있는 추세가 나타났고 생명과학, 지구과학은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나타났는데 올해 2027학년도에는 가탐 이 4개 원과목만 보는 이 4개 영역에서 어떤 과목이 지금 줄어들고 있고 늘어나고 있는지를 한번 보면서 일단 상황도를 그때까지도 뭔가 조금 판단이 좀 아리까리 했을 때 또는 판단을 했을 때 이건 확고하게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이 과목에서는 덜 빠지고 있구나
이 과목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추세를 보면서 조금 더 자신 있게 또는 좀 더 강도 높게 좀 학습을 하는 메시지를 일단 좀 받을 필요가 있고 10페이지 이런저런 얘기들 때문에 또 한번 언급을 드리는 건데 작년도 수능 시험에서 생명과학원이 대단히 어려웠었죠. 그래서 50점 25문제 풀어봤을 때 50점 48점 47점 왼쪽에 원점수 단계로 봤을 때 오른쪽에 표준 점수는 어렵게 출제됐으니까 생명과학원이 점수가 높게 형성이 됐을 때고 투 과목에서는 화학 투 과목이 어렵게 출제돼서 표준 점수 높게 형성은 되었죠. 이 유관상으로 봤을 때는 피를 받던 정말 어려워서 낭패를 받던 생명과학원이 점수 구도상으로 봤을 때 제일 좋은 상황이죠. 표준 점수 높게 형성돼 있으니까. 화학 투 과목도 그렇죠. 그래서 어려워서 내가 그 시험을 망쳤다라고 얘기를 많이 옆에서 하고 있는데 어려워서 그 시험을 망친 거는 사실 그 시험 과목보다는 다른 과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이 과목은 어렵게 출제돼서 표준 점수상으로 봐서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죠. 그런데 11페이지 보면은 이게 일희일비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드리는 겁니다. 교육청 모의고사라든지 또 평가 모의고사 이렇게 봤을 때 탐구가 들락날락 그리고 쉽게 어렵게 출제되기도 할 텐데 어쨌든 대학들은 다 변환 표준 점수입니다. 이게 각 과목마다 점수가 어렵고 쉽고에 따라서 같은 원점수 뭐 50점, 40점, 30점 다 점수가 다 다르죠. 이걸 변환시키는 걸 쓰는 대학들 거의 다입니다. 변환 표준 점수 쓰는 대학이 거의 다다. 그냥 성적표상에 그냥 액면 그대로 표준 점수 찍혀서 사용하는 대학은 서울대, 홍익대, 국민대학교밖에 없고 나머지는 모른다가 정답입니다. 그냥 내가 어떻게든지 1, 2등급 안에 들어올 생각만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게 대해서 뭐 어느 과목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거 신경 쓰지 말고 어려운 과목이 오히려 효자 과목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네요. 그래서 현재 그냥 표준 점수가 몇 점이 찍혀 나왔습니다. 일반 시중 학원들에서 하는 얘기들은 그 변환 표준 점수 다 발표하기 전까지 모릅니다. 그리고 변환 표준 점수는 12페이지 이렇게 발표합니다. 그냥 자기 성적표에서 100분위 점수가 뭐 100점, 99, 98, 97 이렇게 찍혀 나왔을 텐데 여기에 해당하는 걸로 그냥 우리 대학에서 몇 점, 우리 대학에서 몇 점 그러니까 같아 무슨 과목 신경 쓰지 말고 자기 성적표상에서 100분위 점수 딱 동그라미 쳐서 우리 대학은 요 점수 줍니다. 이 변환 표준 점수를 발표하는데 이 발표는 12월 달 채점 결과 나온 이후에 발표가 되는 거니까 너무 지나치게 교육청 모의고사 등등 또는 평가 모의고사 등등에서 일희일비하지 말고 어떻게든 한 2등급 안에 진입을 하겠다. 목표 자체를 50점 만점 중에서 한 40점대 이상 한 2문제 이상 범위 내에서 틀리도록 하는 것만 집중을 좀 하고 학생 수가 많든 적든 신경 쓰지 말고 그냥 25문제 중에서 2문제 또는 3문제 이내로 틀리겠다는 각오만 명확하게 다지고 그 정도만 학습하면은 어떤 탐구 과목 선택했더라도 유불리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겁니다. 그래서 요 정도로 엄청 시켜드리고 13페이지 그래서 100분위 점수가 100점, 99, 98 이렇게 쭉 나열되어져 있는데 어떤 과목은 그 100분위 점수가 없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없는 과목들 즉 블랭크가 되어 있죠. 이거는 지금 시험 결과 나와 봐야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생명과학원을 선택했던 학생들은 어렵게 출제되어서 표준 점수는 높게 형성되었지만은 칸칸이 애들 앉아 있는 거 보면 딱딱딱 다 앉아 있죠. 어쨌든 100분위 점수를 채워놨으니까 어떤 과목은 예를 들어 지구과학 2다 100분위 점수 99점 100점 찍히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채점 구조상.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예측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냥 무슨 과목 유리하다 불리하다 너무 지나치게 연연해 하지 말고 내가 저 과목에서 25문제 중에서 암만 내가 못 풀어도 2-3문제 이내에서 틀릴 자신 있다라고 하면 자신 있게 밀고 나가십시오. 그 부분 자체를. 그 다음에 14페이지에 반수생이 자 여기 반수생은 금융월생까지 포함된 걸 이제 졸업생으로 보는 건데 2026학년도 18만 2,277명의 졸업생 등입니다. 18만 2천 명. 이 중에서 6월달 시험 안 보고 본수능에서만 나타난 애들이 9만 2,380명입니다. 대한민국의 재수생을 전체로 봤을 때 반수생의 절반 이상입니다. 일단 이걸 머릿속에 가지십시오. 그래서 모든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됐든 재수생이 됐든지 간에 반수생과의 싸움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반수생들이 머릿속에 일단 한 18만 명 정도가 전체 재수생인데 9만 명이 넘는다. 제가 봤을 때 올해 10만 명도 육박입니다. 쏟아져 나오기 딱 좋은 환경입니다. 지난번에도 설명드려봤는데 올해까지 재수를 하게 되면 내신 9등급제에서 4% 1등급 안에 들어왔던 애들이 4% 안에 들어온 1등급으로 인정을 받는데 내년부터는 10% 1등급이랑 섞여져 버립니다.
뭔가 손해볼 것 같죠. 그냥 원상훈 내볼 수 있는 분위기가 세질 것이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 대학가에서 개강을 하게 되면 어떤 특정 학과에서 절반이 아마 출석률이 떨어질 겁니다. 그냥 무슨 과에 수업으로 교수가 들어왔는데 절반 아마 안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이게 지금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규모가 어쨌든 대한민국에 대학 다니다가 다시 대입 제도전에 나서는 애가 전체 재수생의 절반을 넘어갔다라는 거 이제는. 그래서 이제는 재수하면은 반수생들과의 싸움이다라는 거 생각을 하시고 서영고 1년에 2,496명 그만뒀고 주요 10개 대학교 8,683명 어찌하냐 1,004명 그만뒀고 2021년 5년 전에 들어가면은 서영고 1,600명 그만두다가 현재 2,400명, 주요 10개 대 6,700명 그만두다가 현재 8,600명, 의대치대 한의대 약대 300명 그만두다가 현재 1,000명 그만두고 있습니다. 멀쩡하게 여기 다니던 학생이 그만두는 수치입니다. 4년제대 중도 탈락률 서울 경인 지방 끝 할 것 없이 모두 지금 현재 추세가 2011년 15년 동안에 보면은 서울은 12,000명 1년에 빠지는데 올해 작년에 19,000명 빠진 걸로 되어 있고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입니다. 수시가 됐든 정시가 됐든 합격했던 학생들 중에서 인서울 다니는 애들 중에서 약 2만 명 정도가 그만둡니다. 대학을. 그 다음에 경인권이 13,000명. 여러분 생각해가지고 서울권 소재 중상위권 대학 다니면서 편입하는 애 없을 겁니다.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권 소재 중위권 이상 정도 대학 애들은 거의 다 대입 재도전 한다고 보면 돼요. 그 지방권 대학에는 이쪽에서 편입을 통해서 중도 탈락이 발생을 하지 실제적으로 대입 재도전에 나서는 서울권 학생들은 다 대입 재도전이지 편입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주요 특징일 수 있습니다. 15페이지 의대 원광대학교 의대 2025년도에 26명 그만뒀네요. 모집 정원이 1학년 신입생 정원 대비 26.8%네요. 원광대 정도 다닌다 한 열에 3명 정도가 내일 다음 주에 강의실에 나올까 말까 고민스러운 애들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조선대학교 15.7% 쭉쭉 돼 있고 제주대학교도 28.6%, 강원대 20.4%, 충북대 20.4%, 을지대, 단국대 18.2%, 19%, 열에 2명, 열에 3명 정도가 지금 현재 의대 다니다가 그만두네요. 수시로 갔든 정시로 갔든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정도가 그만두는데 올해 어떨 것이냐. 지역의사제로 더 분산될 것 같으니까 그래도 의사는 의사니까 그건 다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유리한 환경이다 싶을 거니까 수시에 들어갔던 애들도 한번 더 찔러볼 테고 예를 들어서 저기 한 20% 30% 가까이 나온 대학들은 거의 초비상 걸렸을 겁니다. 아마 의대 학장들이 다음 주부터 당장 학생들 잡느라고 매일처럼 회식하고 다닐 가능성이 높죠. 이쯤 되면. 그 다음에 치대 단국대학교 치대 갔다 합격하고도 23.9%가 대학 다니다 중간에 그만뒀네요. 그 다음에 한의대 동국대 YG 25.6%, 뭐 상지대 24%, 세명대 27.5%, 열에 3명이네요. 여기서 만약에 붙어서 나간 애들이 열에 3명인 거니까 원서에서 떨어진 애들까지 합치면 절반 이상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런 좋은 의대 들어갔다라고 생각했지만은 진짜로 수강생 그 합격한 학생이 한 절반 정도는 다른 대학을 지금 노리고 있고 어플을 하고 있구나. 이런 이게 수시로 가면은 내신 우수파가 되는 거고 정시로 가면 의대 들어갈 정도의 정시 됐던 애들이 지금 다시 재도전에 나온다. 언제 6월달에도 안 나타나고 9월달에도 안 나타나고 본수능에만 또 나타납니다. 6월달에는 1학기 이것도 학사 관리해야 되는 거니까 함부로 6월달 평가 모의고사 볼 겨를도 없고 별 취미도 없죠. 그 학생들이 금년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랑 붙어본들 이미 내신 학정파 학생들은 이미 내신 내가 1점 몇 등급을 가지고 있는데 비교할 것도 없고 수능도 내 페이스대로 가면 되는 것이지 굳이 6월 평가 모의고사를 보면서 내가 수시 어느 대학을 넣을지는 이미 다 작년에 학습 경험을 다 했을 테니까 이런 분위기가 되고 9월달에도 시험 보러 안 오더라고요. 대체적으로. 그 다음에 17페이지 약대 여긴 더 난리 났습니다. 이화여대 27.2%가 지금 그만두고 있고 부산대 30.8%, 우석대 30%, 인제대 34.1%, 계명대 31.6%, 단국대 35.3%, 뭐 고려대 세종 30.6%, 연세대 28.6%. 약대는 난리 났네요. 이 정도 되면 거의 뭐 약대는 수업 분위기가 면학 분위기 자체가 지금 1학년들은 형성이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냥 제가 이 그만두는 학생들은 1, 2, 3, 4학년 다 그 포진되어 있는 학생들로 봐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그냥 한 학년 신입생 모집 정원 대비를 해봤습니다. 이거 대부분 1학년 때 그만두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 정도 추세가 되고 18페이지
일반 학과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외대 융합인재학부 38.4%, 한국외대 영미문학학과 43.9%, 뭐 ELLT학과의 36.2%,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41.6%, 경제학과 50%. 일단 중앙대 경제학과 들어갔다 50%가 그만두는 상황이네요. 그 다음에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21%, 국제 26%, 경제학과 25%, 행정학과 30%, 성대, 연세대 초토화되고 있죠 지금 분위기가. 자, 이 학생들이 여기를 수시로 갔던 정시로 갔던 수시파, 내가 내신 1점 몇 등급인데 원하는 목표 연대 고대 못 가서 중앙대 경희대가 있다. 이 정도 규모로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 자연계 고려대 전기전자공학부 28.6%, 고려대 생명공학부 50%네요. 여기 교수님도 비상 걸리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경희대학교 상당히 심각합니다. 제가 이걸 보면. 그 다음에 한양대학교 뭐 32%, 하고하고 39.4%. 우리가 생각할 때 몇 퍼센트, 단단히 퍼센트, 몇 명 정도의 개념이 아닙니다. 지금 이거는 무더기 속출이죠. 이쯤 되면은. 대한민국의 대학교 1학년 어떤 그 상위권 대학들의 반 분위기입니다. 이게 강의실 분위기가 이 정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성균관대도 그렇고 연세대학교도 그러네요. 자, 여기서 정리 한번 해봅시다. 수시 내신 성적 좋은 아이들 계속 돕니다. 지금 수시 추가 모집도 계속 돌았었고 6개 원서 냈던 것 중에서 2개, 3개, 4개 다 붙었었고 대학을 갔어요. 또 시도합니다. 또 계속적인 시도해서 여기도 마음에 안 들고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정시 내가 내신은 빼렸지만 수능이 어느 정도 대회에 들어왔다. 정시 때 가나다군에서 예비번호 몇 번 들어갔던 게 문제가 아니라 대학 가서 또 나오는 게 주요 상위권 학과도 절반이 지금 되고 있잖아요. 이 정도 사항은 수시가 됐든 정시가 됐든 한번 어느 정도 궤도에 들어오면은 명확한 빈익빈 부익부입니다. 대한민국 입시가. 한번 좋은 내신과 한번 좋았던 수능 성적은 끝까지 이렇게 그냥 업그레이드로 좀 가고 있다는 거. 의대치대, 한의대, 수의대, 약대 들어서 1년에 1000명 그만둔다라고 하는 거죠. 어마어마한 수치죠 이게. 이 수치 자체가. 옛날에 300명 나오다가. 공부를 하는 학생과 안 하는 학생들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눠진다는 얘기입니다. 재수하러 온다 하더라도 정말 상위 한 30% 안에만 들어올 정도로 강도를 높이면은 이 대회에 들어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다 하나의 받침 역할 정도로 해주고 있구나. 이걸 보면서 정말 느끼고 그러네요. 대학들도 오늘까지 한창 뽑았잖아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애들 빠져나가는 걸 이제 걱정을 해야 되는 거. 중앙대, 경희대 1년에 1000명 나가잖아요. 3000명 뽑아서 1년에 1000명 나가니까 미친 짓인 거죠. 대학 입장에서도. 그 다음에 20페이지 논술 제정 한번 봐볼게요. 자, 내가 재수를 하러 오면서 작년에 6개 논술 썼던 게 머릿속에 벌합니다. 지금도 6논술. 일단 수시 수능 최저 충족률로 하면 경희대학교, 중앙대학교, 한국외대, 동국대, 한국항공대, 경북대, 성균관대 발표한 대학들만 놓고 보면은 수시에서 수능 최저 충족 비율이 20%, 못 채우는 게 80%입니다. 이 결론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경희대, 중앙대, 외대 썼던 거, 수시에 원서 쓰는 거,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원서 쓰는 거 말고서 딴 데 가서 얘기도 하지 마십시오. 막 질른 겁니다. 그냥 원서 아무 생각 없이 막 질러버리는 쪽으로 봐야 되는 게 80%가 수능 최저 지금 못 맞추고 있잖아요. 이게 수능 최저가 어느 정도 못 맞추느냐, 2개 등급합 5가 꽤 센 거 아니죠. 만만한 거죠. 2개 등급합 5, 3, 2만 찍고 나머지 5, 6, 7을 찍든지 아무 상관이 없는 건데, 지금 이 정도 등급에서 이 정도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작년도에 냉정하게 돌아보면서 내가 경희대, 중앙대 원서를 썼다, 떨어졌다, 수시 논술 썼다, 그냥 질른 겁니다. 거의 80% 이상이 그냥 생각 없이 질른 거고 기분은 좋죠. 싸그리 다 떨어졌을 테고 이게 체제가 높은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시간에 수능 영어 단어라도 한 개 더 외우고 다녔어야 되는데 이거 원서 쓰는 거 보고 아주 그냥 뭐 가슴은 좀 부풀려져 있었을 거. 수능 끝나고 나 엄마 아빠만 고생했죠. 이곳 저곳 대학 시험 보러 다니느라고. 그래서 아예 재수를 시작할 때 수능 최저 등급 정도 둘 정도가 학점도 안 나오면 다 치우십시오. 그냥 무조건 수능에만 매달리고, 이 수치는 결코 여러분들이 학습 경험이 아마 있을 겁니다. 지난해 수시에 내가 원서를 썼을 때 수능 최저는 맞췄는지 못 맞췄는지, 일단 못 맞춘 게 80% 정도 되는 거고, 맞췄다 하더라도 붙었는지 떨어졌는지.
그것도 지금 현재 특정할 수 없는 영역인 거죠. 오히려 숭실대, 성신여대, 건국대 수시에 논술전도 원서 썼던 애들이 차분한 애들이네요. 오히려 여기 등급합을 보면은 착실하게 그냥 자기 자기 컨디션 알고 원서를 냈던 부류가 오히려 건국대 숭실대 정도 라인대고 경희대 중앙대 그냥 막 지르는 거 대학 브랜드 보고서 그냥 이런 상황이었다 싶고 이런 애들이 다 재수하러 왔습니다. 작년에 수시에서 논술 전형에서 중앙대 경희대 원서 썼다라고 하면 일단은 얘는 2개 등급합 5가 안 나왔다고 보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얘기를 할 때 재수판에 들어온 애들은 4, 5, 6등급이 기본이다. 이거 보면 명확해지잖아요. 그리고 수시 원서도 계속 이런 패턴으로 썼고 차라리 차분하게 좀 낮춰서라도 쓰면 그랬을 텐데 오히려 차분하게 낮춰서 쓰는 애들은 이 정도 밑에 대학급들이고 저 위에 대학들은 좀 이런 상황이었다. 21페이지 자연계도 중앙대, 외대, 경희대, 경북대 이 정도는 그냥 충족률이 20%대밖에 안 되고 막 지른 겁니다. 실력도 안 되면서 오른쪽에 보면은 2개 등급합 4, 영어 포함해서 2개 등급합 4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죠 이게. 이걸 못 맞췄다는 얘기 자체는 원서 막 질렀다는 얘기가 되고 수능 준비를 얼마나 안 했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고 재수하면서도 이런 생각 지금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빨리 포기해야 됩니다. 오히려 밑에 여기도 마찬가지 건국대, 성신여대, 아주대, 숭실대가 차분하게 원서 썼던 스타일들이네요. 오히려 여기가. 이런 학생들은 아마 대학 갔을 가능성이 높아요. 오히려 수능 준비 좀 철저하게 좀 해가면서 수시에서 논술에서 여기 대학 떨어졌다 하더라도 정시에 아마 쓸 곳이 있었을 거고 위에 질렀던 애들은 수시에서는 기분 좋게 이렇게 질러버렸는데 정시 때는 쓸 대학 자체가 없었을 겁니다. 그냥 서울권 소지대학에서 최하위권 대학을 원서 써볼까 말까 하는 정도 급에서 지금 다 드랍을 한 상태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22페이지 의대도 보면은 중앙대, 경북대 4개 등급합 5를 맞추는 애가 18% 나오네요. 나머지 다 공개를 안 해가지고 이보다 더 심하면 심하겠죠. 지금 지방권 가면 더 심하겠죠. 그러니까 수능 되지 않으면서 논술에 기웃거릴 바에는 차라리 원서 한 장이라도 아껴가지고 좀 하향 지원을 하든지 아니면은 수능 준비를 더 하든지 둘 중에 하나 쪽으로 좀 갔으면 좋겠고 23페이지 이게 입시의 한 메커니즘 한번 봐볼게요. 자, 우리 수시 원서 막 질렀다 그랬죠. 논술 보니까 20%밖에 수시 수능 최저 못 맞춘다. 그럼 수시 수능 최저 맞추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냐? 아니, 2개 등급합 5 정도는 맞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영어 절대평가에서 2등급은 작년에 한만 많이 영어가 어려웠다 하더라도 2등급 정도 나왔단 말이에요. 애들이 1등급은 어려웠지만 영어 2 하나만 찍어놓고 뿌리면 나머지 하나 3만 찍고 나머지 5, 6, 7등급 찍더라도 합이 5 나온 거 아닙니까? 그게 안 나왔다는 얘기 자체는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데 수시에 잘 보면은 서영고가 7,125명 뽑는데 17,729명이 지원을 했단 말이에요. 이 지원자를 6개로 원서 내가 다 썼다로 가정해서 그냥 명수로 추정한 겁니다. 강제 추정. 이 곱하기 6을 해면 건수로 되는 건데 어쨌든 17,000명 정도가 원서를 냈을 것이다. 서영고에 7,000명 모집하는데 떨어진 애가 10,000명 떨어지네요. 자, 서영고 수시에 떨어진 애가 10,000명 정도 되는데 그러면은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에서 받아줄 대학은 5,000명밖에 안 됐어요. 그 서영고 떨어지고 한 5,000명 정도 그래도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 만약 갔다라는 가정하에서도 절반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 또 뭐냐? 서영고에 막 질렀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이 자체도. 그 다음에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에서 수시 이만큼 넣고 이만큼 뽑는데 22,000명 정도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중앙대, 경희대, 이대, 외대, 시립대에서 뽑아줄 수 있는 이게 한 7,000명 정도, 7,800명 정도 이제 흡수가 된다라고 가정을 해보더라도 다 떨어지죠. 아까 논술 전형 봤죠? 막 찔렀던 거죠. 80%가 논술 시험장에 갈 이유도 없을 정도로 떨어졌었잖아요. 그래서 이 대학에 뽑는 인원은 2만 명이에요 지금. 그럼 수시가 웬만큼 내신 성적도 좋고 수능 성적도 좋은 애들이 뽑혀갈 것이다라고 제가 추정을 많이 하는데 2만 명 뽑아가는데 작년 수능에서 국어 1등급이 22,000명, 수학 1등급이 21,000명이에요. 그럼 국어, 수학 똑같이 1등급 맞고는 이 숫자보다 확 줄어들겠죠. 낮게 과목이 2만 명, 2만 명 이래 나왔으니 수능 최고득점자 애들은 수시에 다 빨린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구조상. 이 구조상 봤을 때
만약에 여기 못 빨려가서 원서를 지나치게 잘못 쓴 거죠. 이 메커니즘상. 그러니까 머릿속에 작년도에 수능 정답은 만점자 다 수시가 버리잖아요 지금.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수능 시험을 너무 잘 봐가지고서 수시에 워스 썼던데 논술 포기한다, 면접 보러 안 간다고 몇 명 됩니까? 다 수시는 다 찔러버리는 거니까 대부분 상향 지원이죠. 그러니까 이 수시상 놓고 보면은 이건 수시는 웬만한 상위권 학생들은 다 빨려간다라는 구도. 그래서 수능 조금만 더 열심히 해가지고 정시 쪽으로 가보면은 정시에 한번 가볼까요? 작년도에. 작년도 정시가 서영구가 5,500명 붙고 한 7,500명 정도 원서를 내서 떨어지는 애가 한 2,000명 정도 남니다. 자, 아까 수시랑 판이 확 다르죠. 판이 확 다르죠. 막 지르다가 이제 못 지르죠. 정시는 알뜰한 정시 점수 커렉트하게 점수를 가지고서 타이트하게 뽑다 보니까 못 지르니까 서영고 원서 냈던 애들 중에 한 2,000명 정도는 떨어진다는 얘기가 되고, 또 물론 일부도 의대로 가서 좀 이렇게 빈자리가 있긴 한데, 그럼 서영고에서 2,000명이 떨어지는데 성서안에서 정시에서 뽑아줄 수 있는 3,900명을 좀 뽑아주고 있네요. 웬만하면 서영고에 정시 워스 냈던 애들은 100% 붙는다고 봐야 됩니다. 아까 수시에서 절반에 떨어진다고 그랬죠. 서영고에서 원서 냈다 하더라도. 그러면은 여기 2,000명은 3,900명 밑에서 받쳐주는 거니까 좀 남죠 오히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정시에서 서영고 원서를 냈을 때 재수학원에 왔다라고 하는 건 찾기 어렵습니다. 그거는 그냥 질러내. 점수 되지도 않으면서 그냥 혹시 미달이나 될까 질르는 것 말고서는 정상적인 아이란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서영고는 못 들어갔다 하더라도 성서한 정도라도 붙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서한 가서 반수를 하는 거죠. 그게 과별로 보면 30에서 50%막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에서 지원자가 이만큼이고 모집이 이만큼이었으니까 떨어지는 거 4,800명 정도가 추산이 됩니다. 이 밑에 중경 이외시에서 정시에서 테이크할 수 있는 애가 7,000명이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를 정시에 원서를 냈다라고 하면 다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 대학을 붙거나 아니면 이쪽으로 내려가서 붙거나. 그러고 나서 원래 내가 지금 중경을 갈 라인이 아니었다. 나는 스카이를 목표로 하는 애였는데 그래서 반수 대열이 까가 막 중앙대 경영학과, 중앙대 경제학과, 경영학과가 50% 중도 탈락하고 이 메커니즘으로서 지금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른 거 다 3월달 딱 시작을 하면서 다른 거 다 치우고 당분간은 무조건 수능만 전념하십시오. 그리고 수능의 합격 점수가 여러분 주변에서 무서운 얘기들도 많이 돌기도 합니다. 막 어떤 얘기들이 도냐? 예비번호도 안 돌았다. 예비번호 안 돌 만큼 성적이 나와서 그랬을 거고요. 그거 예비번호가 뭐 돌고 안 돌고는 아무도 예측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떨어질 만한 게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메커니즘으로 봤을 때 제가 그래서 4, 5, 6등급이 보통 재수의 스타트 포인트라고 얘기하는 거는 4, 5, 6등급이 아닌 상태에서 3월달에 재수학원에 오는 애들은 제가 봐서 거의 없습니다. 이 메커니즘 봤을 때 있는 게 이상해요. 붙었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지금 3월달에 시작하는 애들은 의대 목표하는 학생들도 4, 5, 6이 찍혀져 있는 거고 스카이가 됐든 중경가 있을 때 다 4, 5, 6은 무조건 찍혀져 있을 거예요. 아니면 수시를 갔거나 아니면 정시에 붙었어야 되는 게 정상적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치우고 최소한 3 이내만 찍으면 인서울 중위권, 중상위권 되면 가는 구도입니다. 이걸 다시 한번 더 명확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또 입시 환경이 그다지 또 나쁜 환경은 아닌 거니까 제가 2027학년도 이제 대비하는 재수 설명회는 이걸로 끝입니다. 그래서 오늘부로 저도 2027 대입 재수 뭐 삼수 이런 거는 종료를 하는데 주변에서 혹시 1등급, 2등급 정도가 맞아서 재수를 하고 하는 거라고 하면은 나머지는 다 4, 5, 6등급으로 보면 명확합니다. 제가 수차게 좀 통계적으로 이미 나오고 있으니까 첫째 제일 중요한 거는 컨디션이 다 똑같다 생각하고 내가 지금 3등급 이내, 2등급 이내 정도만 찍었으면 중경외시 정도는 갔었는데 못 갔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그 정도 안에 들어오면 대학은 골라갑니다. 정시에서도. 그리고 수시에서 지금 올해
그 재수생들이 좀 많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반수생들이 좀 제가 봐서 좀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혹시 그런 기사들이 연휴 기간 동안에도 좀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올해 반수생이 막 10만 명이 돌파될 것 같다, 최대 규모가 될 것 같다 싶으면은 나랑 상관없는 그 수시 내신파 애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또 반수를 또 노리는 학생들은 여건이 3월 달부터 재수한 학생보다 그렇게 좋지는 않죠. 물론 기본적인 베이스 컨디션은 괜찮기 때문에 그 노력에 따라서는 뭐 결과도 나쁠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반수하는 애들이 1학기 학적 관리는 해야 됩니다. 주요 대학에 지금 들어가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아예 그냥 학교를 포기할 수는 없어요. 포기하는 학생들은 보통 지방권 소재 대학들에서 그냥 등록금만 내놓고 그냥 학교를 그냥 안 다니면서 그냥 학교를 그냥 거의 1학기를 그만둔다 하더라도 다시 복하게 되고 막 그런 재적을 안 시키고 있는 대학들도 상당수 있더라고요. 뭐 대학들마다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시작되고 자신감 가지고서 시작을 하고 3월 24일 보는 시험도 저는 한번 관심 있게 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풀어라도 한번 봐보면서 또 통계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 흐름을 계속적으로 이어나가는 것도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월달부터 이거 하고 또 어떻게 할지 하고 원장님 얘기 듣는 걸로 하고 저는 끝내겠습니다. 하여튼 잘 시작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으십시오. 고맙습니다. 사실 뭐 상담들 그동안 많이 하셨고 뭐 등록도 많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오신 분이 대부분 부모님들이신 거 보니 아마 추가 합격까지 기다리다가 이제 좀 아예 집에 있는 거 아닌가. 아침에도 상담을 좀 많이 했는데 아이들은 안 오고 이제 부모님이 좀 알아보시는 상황 같아요. 이제 사실 이제 내일 모레 이제 글피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정보 보시고 아이랑 상담 좀 해보시고 일단 들어보고 결정하면 되니까 보내주셔 보십시오. 일단은 어머님 뭐 내용 반복이에요. 설명회 때마다 반복인데 제가 뭐 설명회 때 좀 키포인트를 바꿔보다가 최종적으로 요 고정을 시킨 이유는 부모님들도 좀 아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뭐에 고민이 있는가는 좀 알고 가시죠. 상위권도 있을 거고 중위권도 있을 텐데요. 상위권 학생들 이런 정도의 고민을 좀 많이 합니다. 상담해 보면. 근데 이 부분을 아이들이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냐가 이제 중요하겠죠. 아이들이 오늘도 상담 설명회 전에 상위권 아이 등록하고 갔을 때 아이랑 대화할 때 가장 뭐가 문제였냐면 이 두 번째 문제예요. 킬러 문제는 완벽히 대비를 하고 빨리 푸는데 나중에 점수 받아보면 깜짝 놀란 거죠. 밀렸었나? 했더니 쉬운 난도를 틀리는 거예요. 급하게. 그래서 아이들은 주로 오히려 킬러 문제 중 킬러는 뒷부분에 더 강화 갈 수 있으니까 초반에는 중상위 난이도하고 좀 쉬운 부분에 완벽을 좀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래야 검토 시간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이 과정을 꼭 챙겨주는 습관이 필요할 거고 학원에서도 이렇게 좀 리드를 아이들 지도를 좀 할 겁니다. 지금쯤 되면 이제 중위권 학생들이 제일 많습니다. 이게 포인트인데 우리 중위권 학생들은 어머님들 이 부분 항상 생각해 주십시오.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공부하는 거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맞다 안 맞다 판단이 빨라서 한 달 해보고 이 패턴이 안 맞는 것 같아. 교재도 똑같아요. 이 문제 풀다가 나한테 난이도가 안 맞아. 그래서 갈아타기 굉장히 많이 합니다. 돌아다니는 애들 굉장히 많고 학원 옮겨 다니고 본인이 할 수 있는 거 빨리 해야 되니까 되게 편향된 공부 많이 해요. 그래서 오히려 많이 공부하면 돼 이걸 연결해가지고 몰리는 공부를 많이 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고민거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말 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정말 자기 객관화가 필수예요. 근데 혼자 판단하고 나는 저거 아는 거야. 나는 이 정도 원래 성적인데 수능을 못 본 거야. 이건 안 되고 이제는 정확하게 본인이 뭐가 약점이 있는지 객관화 필요한데 이거 선생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결정을 어느 정도 해봐야 돼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질적인 부분에서 어떤 공부를 좀 먼저 해야 되는지 본인이 원하는 거 먼저 하는 게 아니고 차근하게 먼저 가져가야 될 수업 방향성을 잡고 질 위주의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 파트가 상당히 아이들한테 처음에 충돌점이 많은데 수업을 하면
아이들이 아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다지는 게 아니라 그걸 못 견뎌 합니다. 머릿속에는 다른 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걸 해야 되는데 왜 아는 거를 여기까지 와서 듣고 있을까? 집중을 못하고 자꾸 방향을 틀려고 그래요. 근데 개념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점수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까지는 버텨줘야 되는데 대부분 한 3, 4개월 걸립니다. 그래서 그때 버텨주고 개념 완벽히 이해를 좀 하자. 요거 머릿속에 좀 심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수 줄여야 되겠죠. 실수 줄이려면 오답 정리해야 되는데 얘들 대부분 중위권 아이들이 필기를 잘 안 해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보던 아니면 뭐 미니 테스트를 보던 간에 항상 오답 정리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항상 기록 남긴 거 선생님들이 확인하는 거. 부모님이 할 수는 없으니까 이 부분을 좀 염두를 해두고 아이들을 좀 지도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중위권 아이들 점수 때 대부분 180점대에서 220점 뭐 이 정도거든요. 근데 이 자료는 저희가 우리 학원 아이들 졸업생 자랑을 하려고 보여주는 게 아니라 동기부여를 찾아보고 공통점 찾아보자. 그래서 많은 자료가 있지만 요 한 220 경기권 대학 좀 애매한 친구들, 뭐 안양대, 인천대 수준의 아이들이 재수를 많이 한단 말이죠. 어느 학원이든 변화되는 걸 보면 특징들이 좀 있어요. 일단 전 과목의 변화는 당연히 있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탐구 과목에서 좀 많은 향상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탐구에서 조금 미약하지만 뭐 국어, 수학에서 굉장히 많이 올랐네요. 그래서 한 과목의 변화로 대학이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 못 봤다고 큰일 나는 일 아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리듬을 잡게 갈 거고요. 다른 친구들 케이스도 비슷해요. 탐구는 하나 과목은 1등급 96, 7. 영어도 어려웠다 쉬웠다 떨어져 항상 1, 2 나와야 되는 거고. 근데 원래는 그렇지 않았었죠. 애들이. 수학이나 국어 중에 3과목은 장학력이 높아질 거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골고루 공부하면 총점으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고요. 이 친구는 점수대가 조금 더 낮은 친구인데도 시작점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100분위 변화 보면 앞에도 봤지만 보통 50점 정도가 오르는데 이게 되게 아이들은 어려워하는데 사실은 공통 문제 맞추고 난도 있는 쉬운 4점 맞춰도 이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 흐름을 못 잡는 거죠. 수능 문제 패턴은 거의 비슷합니다. 해마다. 변형 문제 유형은 좀 어렵다. 근데 이거를 아이들 스스로는 지금 어려운 건 맞아요. 그래서 꾸준한 공부 학습의 결과다 보시고 더 낮은 점수대에서도 우리가 그래도 이 정도 대학 갔을 땐 재수의 보람이 있지 않겠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2등급, 2등급, 3등급, 3등급, 3등급 애매한 등급 같지만 등급을 보실 게 아니라 100분위 점수를 보면서 아이들 컨디션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100분위가 상위, 그러니까 95점대, 2점대, 3점대냐 아니면 70점대 3등급이냐 80점대냐에 따라 대학교는 두세 개가 바뀔 겁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앞으로 점수 몇 등급 생각하지 말고 몇 점 100분위 점수를 항상 기억하시고 아이의 성적에 대해서 그렇게 인지를 좀 해주십시오. 마지막 사례는 정말 아이들한테는 해마다 강조하고 모범이 되는 사례예요. 이 친구는 86점 시작했고 103점 시작했는데 이 점수로 시작한 친구들도 외대 경영, 동국대 행정을 붙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친구들이 어떤 애들이냐면 여기는 엘리트 운동선수였고 이 친구 군 전역자. 자,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되게 모험수였습니다. 무리수 고민이 됐는데 결론적으로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결과 얘네들이 가르치는 게 더 쉬웠대요. 하라는 거 그냥 합니다. 하라는 거 다 하는 아이들. 그러니까 이게 좀 어설프게 공부한 친구들은 이 부분은 잘 안 맞는 것 같고 저거는 내가 한 건데 뭐 이건 좀 빼고 이러는데 얘네들은 그게 없어요. 그냥 그 주는 대로 하고 복습하고 또 모르면 물어보고 그래서 아예 날 것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었냐. 그리고 이 정도 변화는 가능하기도 하더라도 저희도 좀 놀란 경우입니다. 근데 나머지 아이들은 너무 이거보다 훨씬 좋죠. 컨디션이. 그래서 얘네들 이 친구들 특징이 다 이거죠. 어른하고 아이하고 구별할 게 아닙니다. 재생 성인이죠. 이 정도 생활하는데 자기 변화를 못 일으킬까요? 그래서
시스템이라는 표현보다는 시간 테이블 잡아놓고 일정하게 움직이게 하는 이유가 이거니까 아침에 정말 늦지 않게 보내주세요. 그리고 뭐 수업 열심히 들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런 태도와 본인 관리를 위해서 플래너 작성하는 걸 주단위 검사할 거니까 이것도 작성하게 할 거고 질의응답 정말 많이 받습니다. 근데 하는 애는 하고 안 하는 애는 안 하고 이 패턴은 똑같아요. 그래서 심지어 질문 안 하는 애들은 통계 내가지고 저희가 불러다가 질문을 받아요. 이런 것도 저희가 할 테니 본인들도 이걸 좀 목표화 시켰으면 좋겠고요. 주말 주일도 사실은 뭐 쉬고 놀고 이런 건 없죠. 적절한 휴식은 필요하지만 이제 노는 건 안 되겠죠. 그래서 뭐 일요일, 토요일은 당연히 나와야 되지만 일요일 공휴일에도 몇 시간 계획을 짜서 공부하고 집에 가서 쉬고 이런 것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딱 8달, 길게 9달입니다. 이런 친구도 있었으니까 화장실 가는 시간까지 정해놓고 가는데 이것까지는 아니어도 좋다 이거죠. 그때 한번 오셨던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실패 사례도 있습니다. 뭐 학원이 다 오를 수는 없죠. 그래서 이 사례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 저희도 좀 되게 반성하고 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되돌아본 건데 재수 시작점이 나쁘지 않은 친구입니다. 미적에 심지어 91이었고 엄에 84였고 뭐 물화를 했던 친구인데 모든 과목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희도 충격이었는데 조짐은 좀 있었다. 위험했던 결과인데 저희가 매달 이제 모의고사 보면 이렇게 다 관리하고 문항 분석해서 뭐에 맞고 틀렸고를 상담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 결과 보면은 점수가 하늘과 땅을 왔다 갔다 해요. 209점, 274점, 또 258점. 그러니까 서울권을 못 가, 경기도도 못 가는 점수였다가 갑자기 경희대 나왔다가 동국대 나왔다가 갑자기 또 경기대 나왔다 이런 식입니다. 이 아이는 뭐가 문제냐면 자기 컨디션 따라서 시험을 그냥 보고 안 보고를 왔다 갔다 해요. 뭐 컨디션 안 좋고 잘 집중 안 되면 그냥 그 시험은 그냥 대충. 조금 컨디션 좋고 1교시 타이밍 좋다. 보면 잘 나오는 점수 때 대부분 1교시가 좋거든요. 그러면 그 시험은 나한테 맞는 시험이야. 그건 또 몰입하고 6평 스킵하고 이런 경우였고 두 번째 친구는 꾸준하게 떨어진 친구. 이 친구도 뭐 일반적 베이스죠. 213점대에서 건대 홍대를 다 갔었는데 이 친구 떨어져서 아예 못 가는 경우가 됐는데요. 이 친구 두 학생의 공통점을 찾았습니다. 지각 결석이 많아요. 근데 그 문제가 사실은 어떤 거였냐면 저희가 생활관리도 하니까 왜 지각하고 결석하는지를 이제 다 파악을 하거든요. 핸드폰을 계속 쥐고 자는 애들이에요. 집에서 가면 스트레스 풀어야 돼. 그러니까 핸드폰 들고 어느 날은 보고 3시까지 못 잡니다. 갑자기 각성돼가지고 잠이 깨는 거죠. 이런 경우 있고요. 그리고 본인이 또 노력을 안 하는 애들이 아니어서 어느 날은 잘 돼. 그럼 새벽까지 공부를 또 해요. 그건 잠이 또 불규칙하니까 어떤 날은 일찍 일어나고 어떤 날 늦게 일어나고 이 반복을 하다가 자기 리듬이 무너져서 이도저도 못하게 된 경우고 자기 고집대로 좀 공부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렇게 공부했을 때가 좋더라. 네, 점수하고 상관없이 그냥 기분적인 생각으로 했던 걸 또 하는 불안하다 아니다 뭘 떠나 그런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문제 있었고 마지막에 이제 다 공통적인 건데 부모님들 꼭 생각하세요. 시험 본 날 아픈 아이들 있죠, 어머님. 안 갈라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진짜 아니냐 뭐 이걸 진위를 논할 게 아니고 열심히 보게 해야 되는데 애들은 어떤 마음이냐면 잘 봐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어려운 시험이나 좀 점수 안 나오는 거는 나하고 안 맞는 시험이어서 그거를 자꾸 기피하려고 하니까 이런 것 좀 공통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다. 그래서 이거 좀 엄두를 해주세요. 그래서 아이들 그래서 어떻게 학원에서 좀 리드를 할 거냐면 알아서 하면 좋겠는데 그런 아이들이 참 대부분 없네요. 최상위권 말고는. 그래서 요즘 친구들 4등급 때 보통 타깃으로 놨을 때 흐름을 빨리 잡아줘야 됩니다. 이제 토막 나 있는 공부를 연결을 좀 시켜주자. 그래서 4월 말까지는 빠르게 연결하는 공부를 시킬 거고요. 그게 되면은 바로 다시 한번 문제를 좀 접근시키면서 개념을 완성시킵니다.
그래서 6월 21일까지 그 과정이 전체적인 개념 정리 과정. 그리고 나서는 22일부터 한 8, 9주 정도 되겠네요. 이제 약점, 장점들이 명확해졌습니다. 이제 강화할 거는 강화하고 보완할 거 보완해야죠. 심화 고난도 완성도 시켜야 되겠고. 이렇게 해서 9주 정도 해서 아이들 한 번 더 확인 학습 들어가고요. 마지막 한 11주 정도 남는데요. 이때는 이제 저 정도 되면은 정말 방향성은 다 잡혔다고 봐요. 점수 구성은 아직은 완성은 아닌데 부족한 게 뭔지는 이제 다 알죠. 그래서 총정리하면서 아이한테 맞는 범위 내로 문제풀이와 대학교는 어느 정도 선을 정하고 공부시킵니다. 그래서 마지막 파이널 정리까지 수능 이틀 전까지 공부하고 아이를 이제 보내야겠죠, 수능장으로. 그리고 논술은 사실 3월부터 이제 진행하는데 대표님도 뭐 마지막에 논술 얘기 많이 하셨습니다만 최저는 재수생들이 많이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희도 논술 전형을 거의 90%를 쓰게 하는데요. 논술을 종합반에서 특히 저희 학원에서 진행하는 방식은 논술이 그러니까 제일 1순위가 될 수는 없습니다. 무조건 후순위고 수능이 1순위, 어떤 과목을 올려놔 먼저. 그게 안 되면 안 가르쳐요. 그게 되면은 4월이든 5월이든 6월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대학별 고사는 아이 수준 컨디션에 따라서 별도로 끌어낼 거고요. 보통 많이 대비하는 친구가 재수생은 한 학교 대비로 한 16회 정도가 맥스예요. 근데 고3들은 3개월이 아니라 10달 다니더라고요. 그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4월, 5월이든 6월이든 대학별 고사 진행할 테니까 수능 컨디션 확인하고 다 준비시킬 거고 구평진하고 컨설팅하고 원서 지원하고 수능 끝나고 또 대학별 고사반이 있습니다. 학원에서 다 상담 들어가겠습니다. 저희 선생님들 강조점인데요. 저희가 강사를 1번으로 내세우지 않고 담임을 내세웠습니다. 이거 저희 학원의 특징이기도 하고 제가 교육 프로그램 짜면서 이게 가장 아이들한테 적합하다 싶습니다. 담임 선생님한테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특히 중위권 학생들. 이 학생들은 그냥 뭐 하자, 남이 뭐 하니까 뭐 사서 보자 이래가지고는 안 되고 정말 뭘 모르는지 뭘 했었는지 선생님들도 그 내용을 알고 풀 줄 알아야 티칭이 되죠. 코칭도 돼야 되고. 그래서 저희는 국영수 선생님들이 담임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담임 선정된 분들 성향은 아이들하고 친목이 잘 되고 잘 이해해주는 사람들이면서 수업 양을 좀 줄여야 되죠. 애들 상담하려면. 그래서 실제 선생님들이 가능해서 수업을 줄이고 강의를 줄인 상태로 상담을 하게 되면 아이들별로 밀착 관리가 좀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뭘 하고 이거는 얼만큼 하고 그리고 과목별 선생님들이 담임하니까 돌아가면 상담하고 전 과목 케어를 들어갈 겁니다. 수업은 성적대로 맞춰서 가야 돼요. 그냥 뭉뚱그려서 갈 수는 안 되고 3, 4등급 때 애들도 강약점이 너무 다양하고 편차가 커서 저희는 단계를 8단계 이상 나눠서 특히 1, 2등급에 뭐 예외로 둔다 하더라도 자기한테 맞는 수업 과목에 반배정하고 거기에 맞는 수업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머님들 아셔야 되는데 얘네들 과제 줘야 돼요. 숙제 안 주면은 뭐 그냥 계속 엉뚱한 거 하다가 그냥 공부했네 그럼 멈추면 안 되겠죠. 그리고 과제한 거 제출하고 하고 이해하고 확인시킵니다. 질문은 뭐 수업 선생님 전문으로 따로 계시니까 수업 선생님들 질문 받을 거고 그 다음에 담임 선생님도 교과 그 과목은 질문이 가능하죠. 그리고 조교 선배들 와서 질문 받을 거고 그래서 충분히 하루에 5시간 정도 질문 타임이 있으니까 질문 좀 열심히 하게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컨설팅은 이건 결과론인데 저희가 어쨌든 정보, 데이터 이거는 뭐 종로학원에서 우리 대표님 바로 위에 계시니까 저희 분석 자료를 잘 분석해서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적용시키겠습니다. 아이들 수업 그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정도 크기도 안 되는 교실에서 한 25명, 많으면 30명이 좀 안 될 텐데요. 실제 수업할 때 다 주인공이 돼야죠. 멀리 있는 친구들 집중 안 하면 넘어가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별로 한 20명대, 레벨별로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단계 수업할 거고 성적의 변화가 아이마다 너무나 달라요.
빨리 오르는 경우도 있는데 더딘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리듬을 잡아줘야죠. 아이들 조급해하지 않게 할 거고요. 점수가 안 변해도 교과 선생님들하고 담임 선생님들이 다 티칭이 서로 되는 분들이니까 대화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 수학 선생님이 아이들 문제 풀게 하고 일단 점검하는 시간도 좀 있습니다. 수업을 해봤더니 A란 친구 레벨 올려주세요. 이해도가 좀 높습니다. 이렇게 권해요. 그리고 아이들도 들어보게 하고 선생님 저거 이해됐습니다 하면 상위 레벨 문제 보여주고 괜찮으면 또 올려봐야죠. 그래서 그렇게 아이하고 상담을 계속하면서 조정을 좀 해줄 거고 성적에 따라서 레벨업은 계속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좀 안 맞고 힘들어하는 선생님들 있어요. 성향적으로. 이런 부분도 변동이 가능합니다. 여러 선생님들이 수업을 단계로 하니까. 그래서 내용에 큰 문제가 없다면 아이들의 성향에 맞춰서 변경하고 시간표 재조정할 겁니다. 그래서 레벨별로 수업을 하는 그림은 이 정도 느낌일 것 같아요. 다 잘하는 아이의 레벨이 있을 거고 배정이 국어 약한 아이, 또 수학이 약한 아이가 또 배정이 다르겠죠. 전체적으로 약한 아이는 미들로 시작해서 시기별로 변동을 시키면 되겠다. 아이들 문제 풀고 이런 분들 그냥 알아서 하면 좋겠는데 그것도 좀 조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EBS 특강을 하든 아니면 기출을 풀게 하든 이런 부분은 저희가 테마 수업은 자율 선택이 있거든요. 그 4교시 정규 수업 끝나고 오후에 알아서 편하게 들어 이런 거는 자율 선택 되니까 본인들도 이렇게 시간표 제공된 대로 움직이면 되겠어요. 그래서 실제 시간표인데요. 아이를 보면은 이제 과목에 2시간 연속 강의를 기본으로 할 거고 지금 확정된 거는 어머님 그 화요일 날을 저희가 탐구하는 날로 좀 잡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요일들은 거의 4교시에 끝나고 나머지 다 자습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표는 웬만하면 오전에 끝내놓고 집중력 있게 오후 공부하고 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A1 이렇게 돼 있네요. 좀 상위권 학생이고요. 다음 친구는 시간표가 다르죠. 다 학생마다 다릅니다. 시간표는 B1, B2 클래스, B1 클래스 자기 호실에 맞춰서 수업 듣고 오는 겁니다. 어머님들도 같이 보시는 내용이니까 한번 잘 살펴주세요. 학생들 학원 보내시면 제일 궁금한 거는 뭐 생활 잘하는지는 뭐 당연히 잘 갔거니 이럴 수도 있는데 성적의 변화도 중요하고 어떤 상담하는지 좀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들어가셔서 로그인 하시면 뭐 아이별로 당연히 뭐 출결에 대한 부분 확인하실 수 있고 아이들은 이것도 활용을 꼭 시키겠습니다. 모의고사 보면은 저희가 틀린 부분에 대해서 유사 문제 3개년치 중요한 시험들이죠. 평가원, 교육청, 수능 틀린 문제가 어떻게 유사 문제로 변형되어 나왔는가도 좀 보게 할 거고 아이들 시험 컨디션은 일정하게 유지시키기 위해서 오전에 시험 보는 거 있습니다. 그 시험의 성적 분석하고 그리고 주말에 보는 시험에 대한 성적 분석하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모의고사를 보면 어떻게 변화가 있고 그리고 문항별로 시험차별로 어떤 문항을 계속 맞고 틀리는지를 자꾸 눈으로 확인시켜야 되겠고요. 선생님들 이 분석에 굉장히 좀 중점을 둘 겁니다. 그리고 육구 수능 보면 네 아이들 어느 대학 지원 가능한지 아이도 이제 알아야겠죠. 이런 부분들도 부모님들도 다 보실 수 있게 공개해 놓은 거니까 보시고 담임 선생님이 상담한 내용을 올려놓을 테니 전체적으로 이해되시고 성적 되시고 확인되시면 궁금하면 담임선생님하고 개별 상담하실 거예요. 그 선생님한테 문자 주시면 전화 통화나 당무 상담하시면 되겠습니다. 꼼꼼하게 이 기록을 남겨놓겠습니다. 참고하시는데 이 정도면은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2번 정도 로그인하셔 들어가시면 좀 변화된 내용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생활 부분에서 어머니 저희 지각 안 하는 거 물론 중요한데 뭘 해야지 아이들이 목적을 가지고 잘 나오거든요. 아침에 저희가 실제로 활동하는 내용입니다. 아이들 단어 시험 요일에 격일로 50개씩 보고 있고 범위를 주겠죠. 그 안에서 시험 볼 거고요. 핵심 체크는 평일 보는 시험인데 이건 리듬 체크 자꾸 해줘야 돼요. 그래서 국어, 수학, 영어 요일 격일로
문항수는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게 할 거고 독서공방 어휘로 1일 1독은 국어 과목에 대한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국어도 단어가 있는데 애들이 전혀 외우지 않고 항상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안 읽혔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준비하고 연습 외우게 할 거예요. 그리고 독서 지문 읽게 하고 요약해보고 그리고 수학도 개념 중요한 거는 좀 써봐야 되죠. 그냥 눈으로 계속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이 개념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좀 필사해 보게 시킬 거고 듣기에 좀 약한 친구는 뭐 평일 금요일 날 오후에 식사 시간 이후에 몇 호실 와라. 그럼 거기서 듣기 방송 틀어주고 훈련시킵니다. 토요일 날 전체 방송하면서 아이들 훈련할 거고 주말에는 점심 먹고 아이들 시험을 또 봅니다. 그래서 항상 시험을 보는 게 컨디션을 유지하는 거 어떤 의미냐면 준비하고 풀고는 고등학교 내신 대비 지금 재수는 지금 공부하는 현재 내 상황이 어떤지를 찾아보는 거 이렇게 좀 아이들 전환을 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일과편은 부모님 되게 단순한데 글씨가 많아 복잡해 보이는 겁니다. 7시 50분 와서 10시까지고요. 아까 시간표 예를 보여드린 것처럼 오전 그러니까 12시 반 전에 거의 끝난다 보시고 그 뒤로 공부를 하는데 선생님들 질문 타임이 있습니다. 이거 잘 유도해 볼게요. 가서 편하게 질문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저녁 먹고도 10시까지는 또 조교 선배들이 있으니까 질문할 수 있습니다. 10시에 문을 다 닫아요. 이 독서실도. 빨리 가서 자는 게 훨씬 더 이득이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토요일 9시, 8시 50분까지 1시간 늦게 등원해도 되고요. 5시까지는 꼭 데리고 있을 겁니다. 자, 이 이유는 자율 퇴실이니까 부모님들하고 그날 그 주 약속된 시간에 퇴실되는 거 문자 받아보시고 확인해 주세요. 토요일 날 점심 먹고 아까 말씀드린 시험 이제 한번 보겠죠. 10시까지 공부하는 방법도 자율적이니까 그것도 공부해도 되겠습니다. 일요일하고 공휴일은 선택이에요, 어머니. 그래서 얘네들 이 요일 두 개를 그러니까 공휴일 일요일은 부모님, 아버님, 어머님하고 아이하고 좀 한 달째 미리 계획을 논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부담을 주진 말고 안 그러면 아이들이 목요일, 금요일부터 갈지 말지 갈등하다가 괜히 스트레스 받고 집에 있어도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한 달씩 계획을 짜서 5시까지 하든지 아니면 오전만 하든지 안 오면 뭘 하면 쉴 건지 이거는 계획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의고사는 올해 이렇게 시행하겠습니다. 교육청 모의고사 의미는 아까 대표님 설명드렸듯이 진짜 올해는 참 중요하네요. 해마다 그랬지만 더더욱 올해 중요해서 교육청 모의고사 특성상 24일 날은 못 봅니다. 예전에는 다 고등학생, 재수생 보던 시험들을 막아놨기 때문에 저희가 25일 날 볼 수는 있습니다만 굳이 평일 날 그 시간 수업 빼면서 할 일은 아닌 것 같고 일요일 날 봅니다. 교육청 모의고사는 해당 주의 일요일 날 응시를 한다라고 생각하고 계시고요. 이제 저학생 어머님들께는 이제 공지사항으로 항상 보내드리니까 참고하시고 그 다음은 종로 모의고사, 대성 모의고사 돌아가면서 봅니다. 그리고 평가원 모의고사 여기서 자동 응시니까 특별히 신청 안 하셔도 여기서 보고 평가 정확하게 상담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어머님 그 서바 모의고사를 좀 볼 건데 시험이 좀 많아요. 이것도 적은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어느 시기에 적절하게 볼 거냐? 제가 볼 때는 7월 이후입니다. 사실 9월 이후부터는 진짜 뭐 보름 단위로 시험을 들어가는 주간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타임에 좀 서바를 같이 시험을 봐서 좀 난도 있는 시험 또 그 모집 단위 그러니까 보는 아이들 층이 또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평가하고 아이들한테 가이드를 좀 하고 상담을 들어가겠습니다. 수능 들어가는 11월 달도 2번 시험을 보고요. 이렇게 아이들 상담 들어갈게요. 이거는 아이들한테 좀 정확히 전달해야 될 내용이니까 알고 계세요, 어머님. 자는 시간 좀 정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어나는 시간도 뭐 부모님들이 깨워주시고 아이가 자발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지만 취침하는 시간이 좀 알람이 더 중요하겠죠. 그리고 수업을 정확하게 따라오면 이 부분은 자동적으로 해결이 될 겁니다. 국수형 탕탕 공부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하면 꼭 피드백 주는데 이제 실행을 좀 하는 연습 시킬 거고
이제 휴식은 아까 말씀드린 거. 네, 거기에 맞게끔 휴식 취하게 좀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건물 전용으로 쓰면서 좀 쾌적한 환경 제공하려고 환경 개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수업 교실, 그러니까 교실하고 자습실하고 식당하고 다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사진으로 좀 보시면 이제 교실은 정말 사이즈가 저 정도예요. 그래서 30개 의자 꽉 들어갈까? 25명 정도면 좀 넉넉할 것 같습니다. 독서실 배정할 거고 남녀 분리입니다. 사물함에 모든 거 다 놓고 다녀도 되고요. 아이들 그냥 빈 가방 다녀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라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식당 조리급식 하니까 남학생 여학생 나눠서 편하게 먹게 할 겁니다. 그리고 옥상 올라가서 점심 저녁 때 휴게 취할 수 있고 저희 학생 안전관리 때문에 카메라 다 가동되고 녹화되니까 혹시 문제 생기지 않게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요강만 이제 마무리 좀 살펴볼게요. 장학 제도가 좀 확대되어 있기 때문에 수능만 볼 건 아니고요. 6월, 9월 모의 수능에서 좋은 등급, 수학을 필로 해서 좋은 등급 3개 합으로 이 조건에 들어오면 시작과 끝날 때까지 적용을 수강료에서 감면해 드립니다. 그리고 대학 재학 중인 경우도 이 기준대로 감면을 해드릴 거고요. 이제 수강료 부분은 뭐 어머님 홈페이지 다 참고하셨겠지만 월 178만 2천 원인데 독서실비는 종로하고는 안 받습니다. 그리고 급식은 한 일씩 7,700원씩 하고 교재는 아까 소개해드린 시즌별로 저희가 교재를 계속 바꿀 건데 시즌에 한 18만 원, 20만 원 정도 그 정도고 콘텐츠비는 조금 월마다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뭘 사느냐 뭐 이감 상상을 사는 경우도 있을 거고 서버를 더 추가할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다른데 평균적으로는 9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셔틀은 해당되는 분만 뭐 내시면 되는 거니까 이쪽 지역 분들은 안 타시면 되겠고요. 이제 마지막 제가 마무리 어머님 당부 말씀드리고 이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사실 이건 아버님들 어머님들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12월 달에 온 친구도 있고 1월 달에 온 친구도 있어요. 2월 달에 온 친구도 있습니다. 근데 전화가 일정하게 계속 오는 또 부모님은 오세요. 근데 뭘 하시나 봤더니 아이들 학습 관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거 먼저 좀 짚을게요. 아이한테 들어봤더니 오늘 뭘 배웠고 이번 주에 뭘 배웠는데 왜 그거를 아이한테 가르치느냐. 우리 아이는 현우진과 뭐를 했던 아이다. 이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어머니 그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그거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다. 근데 다음날 또 전화 오세요. 자,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관심을 가지지 말라는 게 아니라 첫 번째를 좀 해주세요. 교육은 정도 뭐 특별하게 나만 빨리 가는 길도 없고 나쁘게 가는 길 없습니다. 꾸준하게 하는 게 맞으니까 관찰은 하시되 공감만 해주시고 아이랑 자꾸 뭐 했니, 뭐가 문제 이거는 좀 놔두세요. 이제 재수생은 단과학원처럼 스케줄링 짜는 거랑 다릅니다. 이제 긴 호흡으로 끝까지 완주 어떤 느낌으로 빠뜨리는 거 없이 이렇게 가시니까 성적 보시고 왜 안 나왔어 3개월 공부했는데 이건 뭐가 문제야 이것도 좀 편하게 생각하시고 자 근데 그렇다고 방관하시라는 건 아니고 선생님하고 대화하시면 돼요. 근데 어느 정도 뭔가 진행이 되면서 같이 좀 뭐가 보여야겠죠. 스케줄 이제 그만 짜시고 자 결론 부모님들이 너무 고생하신 거 알고 잘 키워놓으셨으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정도 비용 내고 학원 보냈으면 학원은 알아서 하겠죠 어머님. 그래서 믿어보시고 부모님들이 이제 좀 편하게 자기 일상 회복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큰 시험 보면 다 모시고 아이 개별적으로 뭐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뭐가 잘 돼 있는지 허심탄회하게 또 상담 드릴 테니까 그 부분도 알아두시고 궁금하신 거는 언제든 전화를 주시는 건 관계없습니다. 근데 내용에 조금 디테일은 좀 기다려 주셔라. 그래서 이렇게 부모님 한번 생각을 정리해 주세요. 이제 마무리를 좀 할게요. 이제 오늘도 뭐 저녁 이제 시간은 거의 다 됐습니다만 아이랑 얘기해 보시고
저희는 무조건 원서 접수하면 등록은 받지 않습니다. 10번 오신 부모님도 있고 아까도 등록하신 분은 학부모님만 한 4번 오셨거든요. 4번 설명회를. 아이를 봐야 돼요. 당사자가 들어보고 본인이 그래도 만족을 하고 선택하게 좀 해주셔서 후회 없게 괜히 엄마 말 듣고 왔어 이렇게 않게 해주시려면 아이가 생각이 있으면 그냥 주말이든 3일절도 괜찮고 가봐 네가 엄마는 충분히 설명 들었으니까 네가 들어보고 괜찮다면 엄마한테 얘기해라. 그래서 예약 잡고 한번 보내주시고요. 그래서 아이가 와서 결정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상담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저녁 6시 사이에 다 되거든요. 저희 모집 기간이라서 휴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예약 잡아주시고 오늘 이제 가시는 길에 혹시 좀 질문이나 상담 필요하신 분은 잠깐 남아주시고 그러겠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맡겨주시면 정말 성심 다해서 아예 원하는 데 합격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